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조금 들으신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 작곡의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교향 모음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서두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국민주의 작곡가요,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그 정식 이름은 상당히 깁니다.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림스키 코르사코프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말이 되어서 또 조금 이제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이 작곡가가 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생소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악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러시아 국민주의 작곡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844년 러시아의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해군 장교였고 그 가정은 대대로 음악을 즐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고 삼촌도 민속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2살 때 어머니가 불러주는 노래의 멜로디를 알아 들을 수 있었고 3살 때는 아버지의 피아노 박자에 맞추어서 이 드럼을 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조상 때부터 해군 장교여서 자신도 음악가가 되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도 당연히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 장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뜻하지도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도시다 보니까 음악 공연이 자주 있었고 오페라 공연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44년생이니까 1800년대 이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자주 공연되었고 이제 오페라의 묘미를 알고 재미가 있으니까 공연이 열릴 때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페라를 이제 관람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의 작품 마이어베어, 베버, 베르디, 로시니, 모차르트 등 이러한 그 음악가들이 작곡한 오페라를 자주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하다 보니까 오페라가 좋아지게 되었고 또 음악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오페라를 한 15곡 정도 썼습니다. 금계라는 오페라도 있고 유명한 오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단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이제 많이 안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무렵 그는 카닐레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닐레는 이제 바흐라든가 슈마이라든가 유명한 위대한 그 베토벤이라든지 이제 이런 작곡가들의 음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당시 그 국민주의 작곡가라고 하는 발라키레프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발라키레프라고 하는 이 음악가에게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라키레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러시아 5인조라 그래서 큐이가 되겠습니다. 작곡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솔그스키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작곡가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런 작곡가들의 푹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곡가들은 사실 림스키 코르사코프보다 몇 살 이제 많았지만 이미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조금 늦게 이제 음악을 배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된 뒤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참 놓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그 음악을 향한 열정은 상당히 그 참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함을 타고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일주를 하는데 교향곡을 배 안에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발라키레프라는 이 작곡가의 만남을 통해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인생의 중요한 이제 음악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제 음악을 이제 그냥 좋아서 작곡을 하고 즐기는 그런 이제 그런 데서 애호가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이제 전문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재능을 이제 한 번에 알아본 이 발라키레프라는 이 작곡가는 이제 림스키에게 교향곡을 작곡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사코프는 이제 용기를 내서 최초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교향곡을 작곡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본업으로 하는 그러한 작곡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작곡법과 관현악법이라고 있습니다. 관현악법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이제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는 이상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흐 핸델을 연구하고 또 이탈리아의 다성음악이라고 있습니다. 다성음악을 또 연구를 하고 또 뭐 베를리오즈의 그런 음악 이론이라든지 뭐 하여튼 음악 이론을 본격적으로 작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데 마치 오랫동안 굶주려온 맹수가 먹이를 탐하듯이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이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나제지다 프로골트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음악을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네, 또 음악 이론에 그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곡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코르사코프의 음악을 편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5년에 걸쳐 가지고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음악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하는데 어떤 별명을 얻었냐 하면 관현악법의 대가다, 관현악의 대가다, 이러한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멘델스존도 아주 관현악법의 그 색채를 아주 정말 잘 입히는 그러한 작곡가였습니다. 전번에 제가 그 멘델스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르사코프가 아주
관현악법을 이제 잘 이렇게 다루어서 관현악을 잘 다루어서 작곡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곡을 이제 연주를 하려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현악 작품은 색채적이고 명쾌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절로 그림과 색깔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현악기의 그 특성을 잘 살리고 이용해서 작곡을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들었습니다만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이 곡은 들어보시면 사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교향악단이나 관현악단 연주할 때 주 레파토리로 많이 연주하는 곡이 바로 세헤라자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되겠습니다. 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은 민속적인 또 성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주의 음악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또 민속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또 민요라든지 이런 옛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작곡한 이 오페라를 통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주의 음악과 5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가 이제 5명이 있는데 림스키 코르사코프, 또 무솔크스키, 큐이, 보로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라키레프 이런 이 5명이 바로 국민주의 음악가인데 러시아 5인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의 음악이 뭐냐면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북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경향으로서 후기 낭만주의와 나폴레옹의 몰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또 지나면서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예술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귀족, 궁궐, 궁전 이런 중심으로 음악이 많이 행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귀족 등 힘있는 사람들을 주로 다뤘던 것과는 달리 낭만주의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제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곡했던 이러한 경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중심의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이제 러시아, 북유럽 국가에서도 자기만의 이 개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서양 음악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러시아나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많이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휩쓸던 나폴레옹의 멸망도 국민주의를 더욱 채찍질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왕정이 다스렸던 이런 권위주의 정치는 다 이제 서서히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하게 유럽은 프랑스 군대에게 짓밟힌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주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민족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유럽 음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옛날부터 자기 민족에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나 춤곡 또 옛 이야기 그런 걸 주제로 한 이제 음악이나
또 문학, 미술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민족성을 고취하는 한편 서유럽 중심의 음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러한 그 작품의 이 경향이 바로 국민주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이탈리아어로 된 음악 용어 대신에 러시아어로 된 음악 용어들을 사용한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의 국민주의 음악의 특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음악 용어는 전부 다 이제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탈리아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탈리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럽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주의, 국민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5인조는 이제 차이코프스키와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이코프스키는 유럽 정통 음악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음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세 음악을 따르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차이코프스키였습니다.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뭐 4대주의, 음악 4대주의라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5인조는 러시아 민족 특유의 그런 그 문화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경향이니까 아주 러시아 5인조와 차이코프스키는 아주 서로 음악적 그 작곡의 경향이 상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5인조가 러시아의 민요나 춤곡을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차이코프스키는 업적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의 황분지나 다름없었던 러시아 고전음악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차이코프스키가 조금 배척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 음악을 바라볼 때 이 차이코프스키를 빼고 나서는 러시아 음악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레를 비롯해서 뭐 교향곡 할 것 없이 너무 위대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세계화했던 그러한 작곡가가 바로 차이코프스키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이 5인조의 구성원 대부분들이 정통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네, 뭐 학자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추어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고 거칠었다. 그렇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정통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음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세계에 널리 알린 사람이 바로 차이코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비롯해서 러시아 이 5인조 국민주의 음악가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특유의 뭐 민속 음악이라든지 또 이런 러시아적인 이러한 음악의 소재를 가지고 작곡했기 때문에 더욱 러시아 음악이 빛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제 마지막 오페라 작품이 금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금괴인데 황금닭이 되겠습니다. 금괴를 작곡하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 협심증 발작 끝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음악인데 음악사적으로
네, 국민주의 음악의 아주 중심 작곡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었던 교향모음곡 세헤라자데, 또 스페인 기상곡이라고 해서 또 유명합니다. 또 가극, 오페라는 많이 있습니다. 한 15곡 정도 오페라 작곡했습니다. 사드코라는 오페라가 있고, 또 눈의 요정이라는 오페라가 있고, 황제의 신부, 뭐 금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벌의 비행이라는, 이게 짧은 곡인데 많이 이제 연주를 하고 합니다만,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여기에 2막 1장의 관현악곡이 되겠습니다. 네, 벌떼의 습격을 받은 백조의 모습을 그리는 건데, 아주 템포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왕벌의 비행.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향곡도 있고, 네, 또 로망스 집 해변에서 하는 곡도 있습니다. 음악 대사전에 보면은 이제 그 작곡가들의 작품이 쫙 이렇게 망라해가 나옵니다. 근데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이 작품을 보면은 오페라 한 15곡 정도, 또 관현악곡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합창곡도 많이 작곡하고, 또 가곡도 많이 작곡하고, 이런 그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작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러시아 이런 그 작곡가들의 작품을, 특히 국민주의 음악가 작곡을 많이 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생소합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 음악은 발레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또 음악회에서도 하고 감상을 합니다만, 이제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셨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국민주의 작곡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림스키 코르사코프입니다. 네, 국민주의 음악가요, 관현악법의 대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까 네, 세헤라자데 이 사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논할 때면은 제일 먼저 이제 거론되는 작품이 바로 세헤라자데가 되겠습니다. 이 곡을 꼭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왕벌의 비행 또 꼭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헤라자데 계속해서 끝까지 들을 수 없고 조금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